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옷차림은 단순히 거치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함께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퇴직 후에는 보통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출 일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치장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오히려 이 시기일수록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자신감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몸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체력도 예전만 못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그럴수록 스스로를 깔끔하고 단정하게 가꾸는 작은 실천들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북돋워주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동인이 됩니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나이나 배경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몇 초 만에 시각적인 정보를 토대로 인상을 형성하기 때문에 외모와 옷차림이 주는 메시지는 생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맞이한다면 보는 이에게 존중받는 느낌과 신뢰감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관계가 더 유연해지고 본인 스스로도 자신감이 올라가며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과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또한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의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느 모임이나 장소에서든 지금 이 시간과 자리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태도가 옷차림에 담기면 상대방도 그 진심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고가의 옷이라도 세탁이나 다림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저렴한 옷이라 할지라도 깔끔하게 관리해 부드러운 향기까지 풍긴다면 오히려 훨씬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땀 냄새나 노화로 인한 특유의 체취가 짙어질 수 있으므로 자주 세탁하고 다림질한 옷을 입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배려이자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게다가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시선을 바닥에 두고 걸으면 옷차림을 아무리 신경 써도 그 빛이 크게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등이 굽고 허리가 뒤틀린 상태가 유지되면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보는 이들도 그 사람을 기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약간 들어 자신감 있게 움직이면 몸에 걸친 옷도 더욱 잘 어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살아나며 대화나 행동에서도 활기가 배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 자세를 조금씩 교정하거나 거울 앞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는 작은 습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세한 관리는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몸이 교정될수록 스스로도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보기 좋아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삶의 활기를 부여하는 필수적인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격식에 맞는 옷, 그리고 바른 자세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고 즐겁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작은 습관들의 누적이 커다란 변화를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고 허리를 곧게 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한 걸음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겉모습에서 우아함이 묻어나고 마음가짐도 한층 긍정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처럼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성격이나 능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겉모습과 옷차림을 통해 첫인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나 자리에서 격식에 맞지 않는 복장을 하면 좋은 의도와 내용으로 접근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반응이 다소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공식 석상이나 중요한 모임에서 단정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강연장에서 발표자가 정장을 입고 나왔을 때와 편안한 캐주얼 차림을 했을 때 청중의 집중도나 반응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중들은 상대방이 정중하게 차려입고 나왔다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다고 느껴 해당 발표에 더 많은 관심과 신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의료 분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한 실험에서 캐주얼 복장을 한 뛰어난 실력의 의사와 평균적인 실력이지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각각 환자들을 진료했을 때 대다수 환자들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의 의견을 더 신뢰하고 따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람의 첫인상 및 시각적 정보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황에 맞는 옷을 고른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감을 의복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리의 성격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격식이 필요한 자리나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임하면 나는 이 모임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의를 갖춘 복장으로 참석하면 여러분과 이 자리를 존중하고 제게도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호의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꼭 값비싼 옷이 아니더라도 자리에 맞게 청결하고 정갈하게 입는 마음가짐만으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캐주얼이 유행이라 해도 격식을 필요로 하는 장소나 경우에는 여전히 정장을 비롯한 단정한 복장이 선호되는 만큼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자리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고려해 최적의 복장을 선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결국 옷차림은 단순히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을 존중하고자 하는 태도의 발현이며 그 자체로 일종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한편 이렇게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개성을 완전히 지워버릴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치장이나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로 인해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격식 있는 자리라 해도 지나친 과시나 정체 모를 유행을 따르는 복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자리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싶은가를 인지하고 그에 맞춰 적절히 옷차림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나 역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상대방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디서나 깔끔하고 상황에 부합하는 복장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 예의로 여겨지며 개인의 이미지뿐 아니라 타인에게 주는 신뢰도까지 크게 높여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비싼 옷이라도 세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악취가 배어들거나 구김이 그대로 남아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주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렴한 옷이라도 깨끗하게 세탁하고 꼼꼼하게 다림질을 해둔다면 훨씬 고급스럽고 단정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정신적 피로도가 커지면서 오늘은 굳이 세탁 안 해도 괜찮겠지, 내일은 나가지도 않을 텐데 하고 방심하기 쉽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면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관절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서 있거나 옷을 갈아입는 일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외출 빈도마저 줄어들면서 깨끗한 옷차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 더욱 잦아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작은 것일수록 꾸준히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체질이거나 하루 종일 실내에 머무르면서도
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옷과 몸에 땀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스며들기 훨씬 쉬워집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될수록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는 대인관계에서도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과거 직장 생활 시절에는 매일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며 세탁소에 옷을 자주 맡길 정도로 외모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정년 퇴직 후에는 굳이 내가 누굴 만날 것도 아닌데 매일 다림질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옷차림을 소홀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티를 내지 않았지만 점차 모임 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한 번씩 스멀스멀 풍겨 나오는 땀 냄새가 다른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는 주변에서 직접적인 말을 하지는 못해도 은근히 거리를 두거나 실내 환기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등 대화의 흐름마저도 어색해지는 일이 늘었죠. 이를 깨닫고 다시 평소처럼 세탁과 다림질을 꼼꼼히 하자 이전에 경험했던 소소한 어색함이 차츰 사라지고 가족 모임에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시는 옷이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단정한 옷차림을 위해서는 세탁과 다림질뿐 아니라 옷을 보관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 제대로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옷장에 넣어두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배 수 있고 장기간 보관하는 겨울옷이나 코트 등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여러 옷을 한꺼번에 꺼내 입기보다는 계절별로 입는 옷의 종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옷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쾌한 냄새가 배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건조제를 넣거나 주기적으로 옷장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옷 소매나 칼라 부분을 확인해 곰팡이 등이 생기지 않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을 써도 막상 다시 꺼내 입을 때 훨씬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깔끔하게 다려진 옷을 입고 나온다 해도 자세가 구부정하거나 어깨와 목이 주저앉아 있으면 좋은 옷맵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쉽게 위축되고 골밀도가 감소하는 등 신체 변화가 가파르게 진행되어 자세가 무너지기 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60대 후반에 접어든 어떤 분은 심한 요통 때문에 걸을 때마다 등을 거의 45도 각도로 숙인 채 다니셨습니다. 이런 자세로 외출할 때마다 본인은 편하고 무리가 적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이거나 기력이 없어 보인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가까운 지인이 허리를 꼭 세워야 한다는 간곡한 조언을 해준 뒤로 주 2회 요가 수업과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통증도 심하고 오래 굽은 자세가 습관이 되어 금방 원래 자세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가 흐르자 거울 앞에 섰을 때 예전보다는 허리가 확실히 덜 구부정해진 모습을 발견하셨고 그에 따라 옷을 입었을 때도 훨씬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덤으로 통증도 줄어들면서 걸음걸이가 반듯해지니 주변에서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 건강해 보인다라는 칭찬을 해주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옷차림의 완성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적 자신감까지 끌어올리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인 셈입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깔끔한 옷차림과 바른 자세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세탁이 잘 된 옷, 은은한 향기가 깃든 셔츠나 재킷을 입고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면 그 자체로 이미 주변에서 고급스럽고 우아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비싼 브랜드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혀 있지 않아도, 또 화려한 액세서리가 없어도 말 그대로 사람이 옷을 입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노년의 얼굴과 몸은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그 흔적들이 곧 경험과 연륜, 그리고 내적 품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깔끔하고 당당한 태도로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내가 어르신이니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예의를 갖춰주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 스스로를 관리하며 지켜야 할 품위와 배려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차림에서 배어나오는 청결함과 자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그 뒤에 자연스럽게 쌓이는 신뢰가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귀티나는 옷차림의 두 번째 원칙인 깔끔함과 세 번째 원칙인 바른 자세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깨끗한 옷을 갖춰 입고 바른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보기 좋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편안한 기운을 풍깁니다. 더불어 본인 스스로도 자존감과 활력을 되찾으면서 노화로 인해 줄어드는 활동량을 어느 정도 보완하게 됩니다. 노년에는 아무래도 병원을 찾는 빈도나 휴식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단정히 멋지게 살아보자라는 마음가짐이 몸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 차이가 매일매일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전하며 노년의 삶을 한결 빛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차림은 단순히 보이는 모습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 사람의 태도와 삶의 방식, 그리고 주변을 향한 배려심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비싼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히 박혀 있거나 화려한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자리의 성격을 고려해 적절한 복장을 선택하고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바른 자세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출할 일도 줄어들고 체력도 예전만 못해 옷을 갈아입거나 다림질하는 일이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어깨를 고추 세우는 기본 자세조차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노력에서 출발해 서서히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모임이나 외출을 할 때 한 번만 더 이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인가? 를 점검하고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허리와 목, 어깨를 풀어주면 자세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옷맵시도 살아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면 내면의 자신감과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에서 요즘 더 건강해 보이신다거나 옷차림이 한결 우아해지셨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 더 꾸준히 노력하고 싶어집니다. 이는 단지 나만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품격 있게 옷차림을 갖추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밝은 기운을 전해주고 인간관계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간직하고 싶다면 상황에 맞게 옷차림을 갖추기, 깔끔하게 의복을 관리하기,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라는 세 가지 원칙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칙들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더 탄탄해진 자세와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층 우아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는 내면의 품격으로 이어져 인생 후반부를 더욱 당당하고 빛나는 시기로 만들어줍니다.